현재 스키비딕의 상태가 개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퍽을 돌려낼 생각이 없고 소통을 차단하고 있는 인비즈의 행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잭도어 2차 폭로가 담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명 해외 스키비디 애니메이터 잭도어가 올린 2차 폭로문은 다퍽이 어떻게 제작에서 밀려났고 누가 그를 대체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인비즈가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한 시점이 78편이라고 했었죠. 간섭을 하게 된 이유는 느려진 주기 탓이었는데 느려진 근본적 이유가 인비즈 때문이었습니다. 인비즈는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스트라이더, 디어 같은 애니메이터들을 다퍽의 팀으로 꾸려 78편을 제작했지만 폐기되었고 그 폐기작을 어떻게든 활용하려다 여러 버그들로 인하여 결국 스토리보드만 유지한 채 버려졌습니다. 이 시도는 오히려 주기를 망치는 요인이 되었지만 인비즈는 오히려 너무 오래 걸린다며 불만을 표할 뿐이었습니다. 인비즈의 CEO는 다퍽의 완벽주의 성향과 시리즈 전체를 통제하려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는 원작자로서 당연한 권리였지만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다퍽은 가이드북 책 작업도 하지 못했으며 무려 스키비디 영화에까지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크게 낙심한 다퍽이 실망을 표했고 이 때문에 팬덤은 크게 화났었죠. 다만 마이클 베이의 해명과 다퍽의 유쾌한 애니메이션으로 잠잠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인비즈의 강요 때문에 유쾌한 영상을 만든 것이었죠. 이외에도 다퍽이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드라마와 로블록스를 비판하는 행동을 막는 등 다퍽이 활동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퍽은 빠지고 CEO에 믿을 수 있고 통제 가능한 친구를 대신 자리에 앉히며 이머전스를 제작하기 시작했답니다. 인비즈와 그들은 이머전스를 강력히 지지했고 78편보다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까지 해대며 잭도어에게 불만을 표하지 말라고 입막음을 했습니다. 인비즈는 이머전스에 대한 혐오를 부정했으며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과 증거를 지우고 있고 또한 잭도어의 주장으로는 모든 것을 다퍽이 직접 한 것처럼 꾸미자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증거는 삭제되었다네요. 그렇다면 왜 다퍽이 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을까? 이유는 인비즈가 스키비디 토일렛이 다퍽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퍽이 해고됐거나 작품에서 빠졌다고 공개한다면 브랜드 평판에 피해가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고 스키비디 영화 사태 때 팬덤이 얼마나 다퍽을 지지하는지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아무튼 인비즈가 개입한 시점은 다퍽이 본격적으로 팀을 꾸리고 제작 주기를 줄이고 있을 때였고 인비즈가 바랐던 것이 시작할 참이었지만 오히려 인비즈가 독을 풀어버린 상황이란 것입니다. 다퍽은 인비즈와의 계약 때문에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계약 내용이 뭐길래 그럴까요? 이제 잭도어가 폭로한 계약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잭도어는 거절한 인비즈의 계약은 미친 수준으로 일방적이었다고 합니다. 인비즈와의 비밀 유지 계약은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고 매우 추상적이라 인비즈와의 어떠한 정보라도 기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인비즈에 관련된 말 한마디, 대화, 아이디어, 자료, 이메일, 정보 같은 모든 것에 적용되어 공개를 막습니다. 위반 시 피해를 입증할 필요도 없이 인비즈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했다고 주장만 해도 법원에서 강제 금지 명령이 내려지죠. 그 상태에서는 영상, 글, 인터뷰 등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기밀 해제 절차조차 없어 무조건 침묵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서 서명자의 의무만 자세히 적혀있고 인비즈가 지킬 의무는 거의 없는 일방적인 계약이며 이것들 중 하나라도 어긴다면 산정 불가능한 손해로 엄청난 금전적 책임도 생길 수도 있다 합니다. 게다가 만약 계약을 체결했다면 누군가가 디자인을 두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법적 비용을 서명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게 인비즈에게만 유리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무서운 점은 인비즈 직원이 유튜버들에게 오랜 기간 친근하게 굴며 거짓말을 하거나 교묘하게 조종해왔다는 거죠. 다퍽은 이보다 더 심한 가스라이팅과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다퍽은 인비즈와 계약할 당시 저작권 테러를 받고 있었고 인비즈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중개자였으며 저작권을 안전하게 보호할 지식도 시간도 인맥도 없었던 것이지 절대로 스키비디를 팔아버린 게 아닙니다. 트랜스포머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마이클 베이와 같이 일한 이력이 있었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던 거죠. 이외에도 계약에는 악랄한 함정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다퍽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총정리하자면 인비즈는 예전 저작권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다퍽에게 접근을 해왔으며 일방적 계약을 맺은 뒤 다퍽의 성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다퍽을 제작에서 제외시키고 계약으로 입막음을 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스키비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나 잭도 이비오 같은 유튜버와 팬덤의 항의가 거세기 때문에 완전히 희망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이비오가 좋은 소식을 들고 있다고 하니 희망은 있습니다. 잭도어의 2차 폭로는 여기까지고 다른 추가 정보들은 다음 영상에서 마저 알아보겠습니다.